흰색 손수건 4장과 검은색 손수건 5장이 들어있는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9장 중에서 4장의 손수건을 동시에 꺼낼 때 분모는 이제 9C 4가 되겠죠. 9장 중에 4장을 동시에 꺼낼 때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 그럼 2장이 될 수도 있고 3장이 될 수도 있고 4장이 될 수도 있죠. 그 값을 다 더하면 되겠죠. 흰색이 2장, 4장 중에 2장, 그러면 검은색 손수건이 2장 더하기 이번엔 3장, 4장 중에 3장, 그럼 검은색 손수건이 1장. 자, 마지막으로 4장 중에 4장.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9C4는 9, 8, 7, 6을 4, 3, 2, 1로 나눈 거. 3이 6, 4와 8 약분되면 2, 그래서 9, 7에 63. 63 곱하기 2는 126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126이 되고, 자, 4C는 6, 5C는 10, 더하기 4C3은 4, 5, 더하기 4C4는 1이죠. 그 60, 21, 그래서 81이 됩니다. 약분하면 9로 약분 되겠죠. 9로 약분하면 9가 되고 9, 1은 9, 9, 4, 36, 14분의 9가 되겠죠. 다음에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6제곱이고 7제곱인데 x제곱이 나오려면은 이제 앞에서 x제곱, 뒤에서 상수항, 앞에서 x, 뒤에서 x, 앞에서 상수항, 뒤에서 x제곱, 이렇게 되면 곱했을 때 이제 x제곱 되겠죠. 자, 앞에 가로에서 x제곱이 나오려면 6제곱 중에서 x를 2번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6C2. 그래서 앞에 걸 2번 뽑고 뒤에 걸 이제 4번 뽑아줘야겠죠. 곱하기 상수항이 나오려면 앞에 걸 안 뽑고 뒤에 숫자 1을 7번 뽑아야 됩니다. 그 7C7, 1을 7번. 자, x는 6번 중에서 x를 한 번 뽑아야겠죠. 6C1, x를 한 번, 마이너스 1을 5번. 또 x는 7제곱 중에서 2x를 한 번 뽑아야 됩니다. 7C1, 2x를 한 번, 1을 6번. 상수항은 이제 마이너스 1을 6번 뽑아야겠죠. 6C6,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기 x제곱, 7제곱 중에서 2x를 2번. 7C2, 2x를 2번, 1을 5번. 이제 x를 빼고 숫자들만 전개해서 더해주면 개수가 되겠죠. 6C는 15 곱하기 1, 부호 중요합니다. 곱하기 7C7은 1이죠. 더하기 6C1은 6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제곱, 마이너스 1, 부호 중요하죠. 곱하기 7C1은 7 곱하기 2 더하기 6C6은 1, 마이너스 6제곱, 또 플러스 2죠. 7C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21 곱하기 2의 제곱 4, 15, 마이너스 6, 7에 42 곱하기 2, 84 더하기 84 없어지고 15가 됩니다.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총 36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이때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그럼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라는 거는 일단 4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는 1, 4, 2, 2, 4, 1이 있겠죠. 그 다음 8이 되는 거는 2, 4, 4, 2. 그 다음 12 되는 거는 차례대로 2, 6, 3, 4, 4, 3, 6, 2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 되는 거는 4, 4. 20 되는 거는 4, 5, 5, 4. 그 다음 24 되는 거. 24는 4, 6, 6, 4. 그 다음 28, 32, 36 되는 거는 6, 6.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15분의 A 더하기 B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제 없죠. 15분의 7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되죠. 자,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자,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가 1 곱하기 3 곱하기 5는 홀수다. 이렇게 3개 곱해서 홀수라는 거는 이 셋 다 홀수인 거죠. 각각이 홀수다. 2보다 4가 크다. 2보다 4가 커야 되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꼭 새겨야겠죠. 자, 처음에 1, 3, 5가 이제 홀수인데 1, 3, 5가 홀수 3개를 각각 고르는 경우 1, 3, 5가 1, 3, 5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냥 3팩이 되겠죠. 1, 3, 5가 1, 3, 5 고른 거 3팩 3팩 6가지. 그 다음에 2가 4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죠. 그 원소의 개수 3개 끝났죠 지금. 그럼 1, 3, 5 중에서 2, 4가 골라야 됩니다. 근데 4가 커야 되기 때문에 2가 1을 고르면 4가 고를 수 있는 게 3, 5 두 가지. 2가 3을 고르면 4가 고를 수 있는 거 5 한 가지. 총 3가지가 있죠. 그래서 6, 3, 18가지. 그래서 이건 홀수를 3개 고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홀수를 2개 고른 경우 1, 3 또는 3, 5 또는 1, 5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1, 3을 고른 경우 그럼 1, 3을 골랐다. 그럼 1, 3, 5가 1과 3을 꼭 골라야죠. 이렇게.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게 1, 3 두 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 5가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곱하면 8가지인데 이 셋 다 1을 고르거나 셋 다 3을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빼서 일단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3이 선택이 됐고 그럼 이제 2, 4가 골라야 되는데 2, 4 중에서 2가 1을 고른 경우 그럼 2가 1을 골랐을 때는 치역의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4가 2, 4, 5 중에 골라야겠죠. 그래서 3가지 더하기 이제 2가 1을 고른 경우는 치역을 3개 다 골랐죠. 그러니까 4가 3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2가 3이 된 경우는 4가 4, 5 중에 골라야겠죠.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2가 4를 고르면 4가 5를 골라야 되는데 이러면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6가지가 됩니다. 6, 6에 36. 그 다음에 3, 5. 3, 5일 때도 똑같겠죠. 3, 5도 똑같습니다. 이제 1, 5가 된 경우 1, 5는 좀 다르죠. 1과 5를 고른 경우 그럼 1, 3, 5가 또 1이 고를 수 있는 경우 2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경우 2가지 5가 고를 수 있는 경우 2가지 근데 모두 다 1을 고르거나 5를 고르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6가지가 되죠. 그 다음 2가 1을 골랐을 때는 4가 2, 3, 4 중에 골라야 됩니다. 더하기 2가 고른 경우는 4가 5를 고를 수밖에 없죠. 2가 이번엔 3을 골랐을 때는 4가 5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2가 4를 골랐을 때는 4가 5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36가지가 나오는데 이때랑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일이 헤아려 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홀수를 하나만 고른 경우 그러면 1을 고를 수도 있고 3을 고를 수도 있고 이제 5를 고를 수도 있죠. 그래서 1을 골랐다. 그러면 1, 3, 5가 전부다. 그럼 이제 2와 4가 나머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나머지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그냥. 그래서 4C2. 또 홀수를 3을 골랐다. 그럼 3을 골랐을 때 1, 3, 5가 전부 다 3으로 갈 겁니다. 그럼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반드시 골라야죠. 또 4C. 그래서 5일 때도 아마 4C가 되겠죠. 6개씩 3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6, 3, 18. 여기서 아까 108가지였죠. 18, 18, 36을 더하게 되면은 144가지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2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모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일료를 배열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가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도록 카드가 놓여 있다. 이 숫자는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 순서대로. 자,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2장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를 2장 먼저 넣어 놓고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조건 다가 없었다면. 조건 다를 봤더니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한 장 놓여 있다. 그럼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 2개가 올 건데 그 2개가 오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3과 6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이 오는 거, 1, 2, 3이 오는 거, 3, 4가 오는 거, 3, 4, 5가 오는 거, 2, 3, 4가 오는 거. 하여튼 조건이 너무 많죠. 조건이 많아서 중복 조합을 써도 되지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한번 일일이 세보는 방법으로. 자, 검은색 카드가 여기에 왔을 때 올 수 있는 곳은 3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겠죠. 또한 검은 카드가 1과 2 사이 여기 왔을 때는 2, 3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첫 번째 검은색 카드가 2와 3 사이에 왔다면 3, 4를 포함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검은색 카드가 3과 4 사이에 왔을 때는 6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첫 번째 검은색 카드가 4와 5 사이에 왔을 때는 5, 6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 5와 6 사이에 온 경우는 6, 7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여기 오면은 이 사이에 3의 배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6, 6, 5, 17가지, 3, 3, 2, 8가지 더하면 25가지가 되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너무 헷갈리고 조건이 많다면 차라리 일일이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주머니 숫자 1, 2, 3, 4 그림에 1, 2, 3, 4가 있죠. 1, 2, 3, 4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4, 5, 6, 7이 있는 검은색 공 4개가 있다. 총 8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를 점수를 얻고 서로 같은 색이면 두수에 적힌 곱을 점수 얻는다. 한번 하여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 그 분모는 8개 중에 2개를 꺼내기 때문에 8C2겠죠. 그래서 분모는 8C2. 8개 중에서 공 2개를 꺼내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색 공이면 12를 점수 없는데 12가 24 이하의 짝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 공. 서로 다른 색 공은 흰 공 중에 한 개 뽑고 4C1, 검은색 공 중에 한 개 뽑고 4C1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서로 다른 색의 공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제 같은 색이면 곱을 점수 얻는다 그랬는데 같은 색이면 1, 2, 3, 4다. 그러면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검은색 공이다. 그러면 4, 5, 4, 6, 4, 7, 5, 6, 5, 7, 6, 7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중에서 곱이 24 이하의 짝수가 되는 거는 24 이하의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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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5, 4, 20, 6, 4, 24 7, 4, 28 안되죠. 30, 35, 42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8C2는 8 곱하기 7을 2로 나눈 값이고 16 더하기 7이니까 23 분모는 약분해서 28 그래서 28분의 23이 되겠죠. 이때 분모 분자가 PQ고 PQ를 더하면 23 더하기 28은 51이 됩니다. 자, 리미트 다음의 극한값이 16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먼저 가고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해 보면
분모에서 2의 0승 1이죠. 그래서 1 빼기 1은 분모 0이 됩니다. 자, 분모가 0이 됐으므로 분자도 0이 돼야겠죠. 그 0을 대입해 보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b는 이제 3이어야겠죠. b가 이제 3이 되고 식을 다시 잘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2의 ax 더하기 3 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3이니까 2를 앞으로 내려주면 8이 나오겠죠. 8하고 2의 ax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자에서 8로 묶어서 리미트 앞으로 내보내면 8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이 값은 이제 2가 됩니다. 8 약분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수 안에 이 식들이 분자 분모의 식들이 지수함수의 극한에 의해서 2의 3x-1은 분모에 3x가 있어야 되고 분자는 ax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없던 걸 곱했기 때문에 여기 3x 옆에 ax를 곱해줘서 이 부분이 지수함수의 극한에 의해서 이제 ln이가 되죠. ln 곱하기 3x 여기 부분도 ln 곱하기 ax가 되면 약분되고 x까지 약분돼서 2가 되는 a 값은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6이 나왔고 b가 3이었으므로 둘이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근데 왼쪽 식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도 t, y는 t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lnx y 프라임은 2x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2가 되죠. 그래서 x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되면 인수분해 2, 1, 1, 2 그래서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값을 갖는 거죠. 그런데 분모는 뭐 플러스고 여기에서만 봤을 때 이렇게 돼서 2분의 1 때 극대를 갖고 2일 때 이제 극소를 갖는 거죠. 지금 부호 판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2분의 1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이제 극소를 갖는 꼴이죠. 이때 y는 t를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극대점을 지나가든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아니면 극소점을 지나가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이제 원래식에 대입합니다. 원래식. 그러면은 함수값이 나오고 그 함수값이 y는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대입해 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ln 2분의 1 이건 4분의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ln이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n2가 돼서 마이너스 2 ln2가 되고 자, 극소점은 x에 1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0 더하기 2 ln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 ln2가 되고 이때 합은 ln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4로 통분 4분의 9 그 다음 6, 4, 24 마이너스 4분의 33이 되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sin x 위의 점 t, sin t에서의 접선과 점 p를 지나고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룬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자, 미분해보면 y는 sin t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코사인 x가 됐고 이때 위의 점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이제 코사인 t가 하나의 기울기가 됩니다. 또 다른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이 기울기가 되고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에서 베타 또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 근데 예각이므로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죠.
그 값을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은 탄젠트 이제 알파 빼기 베타인 거죠. 그 절대값 붙이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대입해보면 절대값이 있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이 되죠. 절대값 붙였는데 어차피 코사인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분모가 양수고 분자도 항상 양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이 됩니다. 물어본 게 리미트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빼기 t의 제곱분의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이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적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t가 파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치환을 좀 해줘야겠죠. 파이를 이항해서 t 마이너스 파이가 뭐 a라고 하자. 그러면 리미트 a는 0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다음에 t가 a이기 때문에 a 제곱분의 1로 치환이 됐고 옆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t는 a 더하기 파이였죠. a 더하기 파이 1 플러스 코사인 t는 a 더하기 파이. 코사인 a 더하기 파이는 부호 바뀌죠. 1 플러스 코사인 a가 되고 분자에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리미트 a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a 1 마이너스 코사인 a 이렇게 리미트 0으로 가고 있는데 분모와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a를 곱합니다. 그러면 a 제곱분의 1이 되고 분자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인데 이 값이 이제 사인 제곱 a로 바뀌죠. 분모에서는 1 플러스 코사인 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a분의 사인 a 1이죠. 사인의 극한값. 근데 a 제곱, 사인 제곱 둘 다 약분되면서 1이 되고 a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28번) 두 상수 AB에 대해서 시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조건 가에서는 fx의 제곱 더하기 2fx가 a 코사인 뭐 이거랑 같다. 이거고 나 f0은 f2 더하기 1이다. 지금 0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해보면 f0의 제곱 더하기 2f0 이 값은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a 곱하기 사인 0,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2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제 2를 대입해보면 f 2의 제곱 더하기 2f2 2를 대입해보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도 1이죠. 그래서 a가 되고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도 0이 되죠. 그래서 2의 영승 1이기 때문에 똑같이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 두 식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f0의 제곱 더하기 2f0은 f2의 제곱 더하기 2f2가 됩니다. 자, 자변을 이항하면 f0의 제곱 빼기 f2의 제곱 더하기 2f0 빼기 2f2가 되고 이 앞에 두 개를 합차 공식 f0 더하기 f2 f0 빼기 f2 플러스 2로 묶어버리면 f0 빼기 f2가 되죠. f0 빼기 f2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f0 빼기 f2로 묶으면 이제 남는 거 f0 더하기 f2 더하기 이제 2가 되죠. 인수분해 잘 됐죠? 근데 아까 나에서 f0은 f2 더하기 2다. 그러니까 f0 이항에서 f0 빼기 f2는 1이다. f0 빼기 f1 1이다. 이게 1인 거죠.
그래서 F0 빼기 F2는 1이고 이 두 개 곱한 값이 0이 나오려면 이 뒤에 게 0이었던 거죠. 그래서 F0 더하기 F2는 이제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그 두 개 더하게 되면 이 F0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0은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F0과 F2를 찾았습니다. 그럼 F0과 F2가 각각 나왔는데 아까 여기서 F0의 제곱 더하기 2F0이 A 더하기 B라고 그랬죠. 그래서 F0을 제곱하면 4분의 1에서 2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A 더하기 B가. 지금 우리는 A 곱하기 B를 찾고 있죠. 자, 그 다음 나에서 이 0과 2가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죠. 0과 2가 괜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잘 보면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의 개수를 이제 8로 나누면 이 주기가 이제 2가 됩니다. 뒤에 함수도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인데 x의 개수인 8로 나눠주면 여기도 주기가 이제 2가 되죠. 이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2-x를 한번 대입해 보면 자, a 코사인 세제곱 전개했을 때 2파이 빼기 파이 x가 됩니다. 근데 이 파이는 주기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파이 x에서 코사인의 음각 공식으로 이게 플러스 바뀌죠. 그럼 파이 x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오른쪽도 2의 사인 제곱 파이 x인데 이 x 자리에 2-x 대입하면 2의 사인 2파이 빼기 파이 x가 되는데 자 2파이는 주기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파이 x에서 마이너스 나오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바뀌어서 변함이 없죠, 식이. 그래서 이 x 자리에 2-x를 대입해도 그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fx와 f2-x는 그 값이 같겠죠. 그래서 fx의 제곱 더하기 2fx와 f2-x의 제곱 더하기 2f2-x의 값은 똑같습니다. 다시 이항에서 fx의 제곱 마이너스 f2-x의 제곱 더하기 2fx 마이너스 2f2-x는 0. 앞에 두 식은 합차 공식 fx 더하기 f2-x fx 빼기 f2-x 더하기 2로 묶어서 fx 빼기 f2-x가 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겨서 이걸 묶이겠죠. 그 묶어주고 남는 거 fx 더하기 f2-x 더하기 2가 이 값이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f0은 f2 더하기 1이다. f2 더하기 1이다. 그 말은 x에 0을 대입해보면 f0 빼기 f2 이 항에서 f0 빼기 f2는 1이라는 얘기죠. 0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0이 될 수 없고 이제 여기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fx 더하기 f2-x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1을 대입해보면 f1 더하기 f1 이 값이 마이너스 2이므로 이 f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서 f1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이므로 다시 여기다 대입해보면 f1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f1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1을 대입해보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사인 파이는 0이죠. 0이고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아까 전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3이었죠. 두 식을 더하게 되면 a는 없어지죠. a는 없어지고 2b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8분의 7
그럼 b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면 이 항에서 a는 1을 더해야겠죠. 1을 더하면 a는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64분의 7이 되겠죠. 세 실수 a, b, k에 대해서 두 점이 곡선 위에 있다. 자, 위에 있으면 이제 대입이죠. 위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 x의 a y의 a 더하기 k 더하기 2 y 대신에 a 더하기 k의 제곱이 15.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2a 제곱 4ak 더하기 2k 제곱. 그럼 a 제곱 없어질 거고 a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2k 제곱 숫자 2항에서 15는 0이 되죠. 이게 점 a를 대입한 거고 점 b를 대입해도 식이 똑같겠죠. a가 b로 바뀔 뿐. 대입했을 때 아마 b제곱 2bk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식이 나오고 위의 점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 식을 미분해서 a, b를 대입했을 때 각각의 교회가 될 테고 그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미분을 해보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dy dx 더하기 4y dy dx 15에 미분하면 이제 0이 되죠. 자, 2x 2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가 되고 dy d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가 되죠. dy dx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분의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dy dx 기울기를 찾았고 자, 점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부터 x에 a를 대입하고 y에 a 더하기 k를 대입합니다. x에 a, y에 a 더하기 k 이게 점 a에서의 접선방정식 기울기고 점 b에서의 접선방정식 기울기는 b 더하기 k b 더하기 k 그래서 이 둘 곱했더니 수직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정리를 해보면 분모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분의 이제 마이너스 k죠.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분의 마이너스 k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k제곱이 분모를 오른쪽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a 더하기 2k와 b 더하기 2k가 되겠죠.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k 2ak 묶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k 그리고 마이너스 4k 제곱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식에서 여기 a와 b에 대한 가산식에서 이 a와 b를 근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 a, b가 두 분이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k가 되고 a, b 둘이 곱한 값은 2k제곱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 값을 다시 이 식에 대입해주면 자 k제곱은 마이너스 ab 부호를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2배 이 a 플러스 b의 2배 그 마이너스 4k 그리고 다시 k 마이너스 4k 제곱이 됩니다. 전개하면 플러스 4k 제곱이니까 더하면 없어지겠죠. 왼쪽 항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제 3k 제곱이 15가 되니까 이제 k 제곱이 5여야겠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값도 이제 k 제곱이기 때문에 그 값은 이제 5가 됩니다.
30번 A에는 등비 수열이고 B에는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이때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급수 B2n-1은 수렴하고 그 합이 -3이다. 2bn 짝수 번째 항은 수렴하고 그 합은 8이다. B의 세 번째 항이 -1일 때, 자 그러면 자 AN이라는 수열도 있었을 거고 이제 BN이라는 수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 이런 항들이 있었을 텐데 B의 세 번째 항이 이제 -1이라고 가르쳐줬죠. B의 세 번째 항이 -1이라는 거는 B의 세 번째 항이 -1이라는 거는 A 세 번째 항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요 A 세 번째 항은 -1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AN이 등비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등비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1을 기준으로 크거나 작은 걸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등비가 -1보다 작은지 또는 -1보다 크고 0 사이인지 아니면 0보다 크고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공비가 -1보다 작았다. 예를 들어서 다시 -2였으면은 여기가 2분의 1이었겠죠. 2분의 1 그래서 -가 됐을 거고 여기는 -4분의 1이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꼴이었겠죠. 이랬을 때 bn이라는 수열은 -1보다 작은 항 이거죠. 이 작은 항은 다 -1이 되고 -1보다 큰 항은 그냥 똑같이 a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bn이라는 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은 -3이다. 그럼 홀수 번째 항은 -4분의 1, -1, -1 그 다음 항도 -1이겠죠. 왜냐면 그 다음 항이 여기서 8, -16 될 테니까. 그럼 또 -1 나오면 이 합은 -3으로 수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공비가 -1과 0 사이다. 그럼 -1과 0 사이면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항이 -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이쪽은 플러스 2가 되고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1보다 작은 항은 홀수 번째 항은 그 합이 -3이다. 그러면 -1, -1,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가 -16분의 1. 그럼 벌써 -2가 됐고 이 D의 합이 -1이 되면 그 합이 -3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왠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의 합은 8이다. 2분의 1 때문에 짝수 번째 항들의 합도 이제 8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았지만 왠지 될 것 같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거 공비가 0과 1 사이다. 그럼 여기도 -1이 나왔는데 여기도 -2분의 1 공비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모든 항들이 음수가 나오고 여기가 -1, -1,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8이다. 여기서 안 되겠죠? 짝수 번째들이 전부 다 음수 나오기 때문에 그 합은 8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 거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럼 공비가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 -1, -2, -4 여기 -2분의 1, -4분의 1이었을 거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때도 짝수 번째들의 합이 8이다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 맞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이제 AR 제곱, AR 세제곱, 이제 AR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였으므로 세 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 항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보다 작았는데 공비가 -1과 0 사이므로 여기는 그 절대값이 이제 1보다는 더 크겠죠.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 다섯 번째 항이 홀수들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1이 돼버린다면 일곱 번째 항부터는 0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 -1이 아니고 다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 해서 계속 더해 나가면 여기서 이제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AR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이 AR 4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인 급수, 그 급수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따라서 1 빼기 R제곱분의 AR의 4제곱,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뒤에 값들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앞에 두 개가 있어서 이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 다음 짝수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은 양수기 때문에 그냥 AR이고 네 번째 항도 양수기 때문에 그냥 AR 세제곱이겠죠. 그럼 짝수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AR, 공비가 R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첫 번째 항 AR, 이 합을 구하면 이제 8이 돼야죠. 이 두 식을 비교해보면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AR이 여기 있죠. 이 식이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AR 하고 R 세제곱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8이기 때문에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야겠죠.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대입했을 때 4분의 1 빼면 4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 이 값이 8. 자, 분모를 1로 곱하면 이제 6이 되죠. 그럼 A는 이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다 찾았고 급수 절대값 AN. 그럼 첫째 항은 12. 두 번째 항은 곱했을 때 6인데 그냥 6이 되고 세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급수들의 합은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므로 1 빼기 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2 2분의 1분의 12 그래서 24가 되죠. 한미의 길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은, 자, 내적인데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해보면 벡터 AB 내적 벡터 AC 더하기 3K AB CD 더하기 K BC AC 더하기 3K 제곱 BC CD, 이 값은 0. 자, AB와 AC 내적하면 AB AC, 그럼 AB AC 내적하면 AB 제곱이죠. 근데 한 배이 1이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AB 내적 CD, AB와 CD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더하기 K BC AC BC 벡터를 AD로 옮기면 AD AC, 그럼 내적하면 1이죠. 더하기 3K 제곱 BC CD BC와 CD는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K는 0이 되므로 K는 2분의 1이겠죠. 초점이 12,0 그리고 마이너스 4,0 12 하나 둘 셋, 여기가 12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0 가운데가 4,0 그래서 여기가 8이죠. 8 장추의 길이 24다. 장추의 24면은 좀 더 가야겠죠. 여기가 8 16이니까 4씩 더 가서 여기와 여기, 초점은 이 두 점에 있고 이렇게 생긴 타원이죠. 중심이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2를 여기다 세우면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길이가 8이 되기 때문에 12의 제곱인 144에서 64를 빼게 되면 80, 여기 루트 80이 됩니다. 이 길이가, 그렇죠?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F', F 이 길이
F'P 길이 같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요 길이가 같다. 이때 F'P의 중점을 추라하자. 중점. 그럼 중점은 초점과 초점 사이 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륜사각형에서도 여기와 여기 중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 두 변은 평행하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Q라 하고 한 초점이 F', 한 초점이 여기고 그 타원이 Q를 지난다. Q를 지나는데 이 타원이 평행이동 전혀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초점이 마이너스 4,0이면 또 다른 초점은 4,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초점이 되고 Q를 지나기 때문에 타원은 이렇게 생기죠. 이때 PF 길이, PF는 여기죠. 여기였는데 큰 타원에서 장추의 길이 24였습니다. 그럼 장추의 길이 24였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합이 24인데 이 변의 길이가 16이죠. 16이고 이쪽도 길이 같기 때문에 16. 여기 길이가 8. 그다음 얘네들은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4. 그리고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래서 8하고 4. 그럼 PF의 길이는 이제 8이 되고 8과 4이기 때문에 장추의 길이가 12. 그럼 이 꼭지점이 이제 6이 되겠죠. 꼭지점 6이 됐고 이 6을 초점에다 세우면 빗변이 6이고 밑변이 4니까 6, 6에 36 빼기 4, 46 루트 20 여기가 루트 20이 되죠.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36분의 x제곱 더하기 20분의 y제곱은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36, b제곱이 20 더하면 44, 64가 되죠. 자, 포물선 y 빼기 2의 제곱이 8, x 플러스 2다. 그럼 y제곱 4, 2x 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원래 포물선이 초점이 2,0이 있었죠. 2,0. 근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하나 둘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하나 둘 그래서 초점이 1로 이동하게 되고 원래 꼭지점은 원점이었는데 하나 둘 1로 가게 되고 준선은 원래 x는 마이너스 2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때 0,2, 0,2가 초점이자 또 a죠. 자, OP 더하기 PA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을 P0으로 하자. 그럼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었다고 치면 OP 더하기 PA, PA에서 이 PA 길이는 준선까지의 길이랑 같겠죠. 초점으로부터 포물선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는 준선까지 이런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된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거리랑 같습니다. 그럼 길이가 이게 됐는데 P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짧아지죠. 그러다가 P가 어디까지 오게 되면 P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OP 더하기 PA는 OP 더하기 여기까지 같죠. 얘네들 같기 때문에 그럼 일직선 됐기 때문에 얘가 제일 짧은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이 이제 P0이 되는 거죠. 그래서 OP0 더하기 P0A 여기 그러니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준선까지 거리기 때문에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OQ 더하기 QA가 4란 얘기죠. OQ, O에서 Q, 어딘지 모르는 그 Q점까지 해서 QA까지 OQ와 QA를 더해서 일정하게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은 이 원점 O와 이 A라는 점이 초점이 되는 거죠. 둘이 초점이 되고 이 4는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초점이 O와 A가 되고 이제 4는 장축의 길이가 되죠. 근데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2죠. 2이기 때문에 장축 4가 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와 3까지 그래야지만 이 길이가 4가 되면서 장축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타원에서 y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y값 최대값은 3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9 더하기 1은 이제 10이 됩니다. 자, 좌표 평면에 4점 2,6 자, 그림을 그려보면 2,6과 6,2 그리고 4,4가 있죠. 8,6이 있습니다. 8,6
CD가 되고, 자, 벡터 5x 빼기 5d 내적 5c 곱하기 5x 빼기 5c 빼기 3이 0이다. 자,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일 수도 있고 이게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5x 빼기 5d는 벡터 dx입니다. dx와 5c는 이렇게 되겠죠. 이 5c라는 벡터와 dx 벡터는 수직이어야지만 내적하면 0이 되죠. 그래서 d는 여기 있는데 이 5c 벡터와 수직이 되려면 x는 이 선분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이 이제 x가 될 수 있는 거죠. 벡터 5x 빼기 벡터 5c는 벡터 cx입니다. 이 cx가 3이 되면 또 0이 되죠. 그럼 벡터 cx가 3이라는 거는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이 원 위의 점들이 벡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3인 걸 그려보면 여기를 좀 지나가겠죠. 그리고 한 요쯤 이렇게 요 위의 점들이 이제 x가 되는 거고 직선 위의 점들이 x가 되는 겁니다. 두 벡터 5x 빼기 5p 이 벡터는 이제 px가 되죠. 벡터 px는 5c랑 서로 평행하게 된다. 지금 5c 벡터와 px가 서로 평행하게 된다. 근데 p가 ab 위에 있다. 요 ab 위에서 p가 있다. 자, 그러면 x가 지금 여기 위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는데 이 OC와 평행하게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점 P는 요 A부터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x는 이 OC와 평행해야 되므로 여기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y좌표 가장 큰 값, y좌표 가장 큰 값은 여기겠죠. 여기인데 이제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y는 기울기 x 더하기 4. 이 직사방정식이 y는 x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사방정식은 수직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8 넣었을 때 6이 되려면 14.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4가 돼서 2x는 10. 그래서 x가 5인 거죠. 그래서 이 좌표는 5,9가 됩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이제 5,9가 되겠죠. y좌표의 최소값, y좌표의 최소값은 반대로 이 점이 아니죠. 이 점이 아니라 x가 3이다. 이 원 위에 점이 x였죠. 이 원 위의 점 x랑 이 선분 위의 점 p랑 그러면은 여기 점, 이 점이 제일 y좌표 작을 겁니다. 점이 x에 여기 있고 p는 여기랑 수직이 되는 요 점에 있겠죠. 그럼 이 벡터가 되면은 y좌표가 최소가 됩니다. 반지름이 3이었으므로 원의 중심이 4,4면 이 점의 좌표는 4,1이 되죠. 그래서 R은 4,1이 되고 5Q 내적 5R 5는 원점이기 때문에 그냥 QR을 내적하면 되겠죠. X좌표끼리 곱해서 20 Y좌표끼리 곱해서 9 따라서 29가 됩니다.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두 쌍곡선이 다음과 같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C1은 1의 제곱 24. 그럼 C1이 안의 거죠. 안의 거에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주축의 길이가 2가 되고 그럼 제곱해서 더했을 때 25. 초점은 이제 5,0이죠. 5,0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C2에서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주축의 길이는 이제 4가 되죠. 4. 그리고 4, 20을 더하면 25이기 때문에 초점이 일치합니다. 그림에서 PQ, QF 더한 값과 EPF 여기부터까지와 PF, PF' 더한 값은 차례도 등차수를 준다. 여기를 이제 A로 놓고 여기가 A, 여기를 이제 B. PF'은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럼 PF는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쌍곡선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2이므로 긴 변과 짧은 변의 차가 2이기 때문에 2를 더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쌍곡선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3으로 긴 변과 짧은 변의 차가 4가 돼야겠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B 더하기 4가 됩니다. 문제에서 가르쳐준 PQ는 A죠. A 더하기 QF는 B 더하기 4. 이 값과 EPF', PF', A 더하기 B죠. 2배 하면 2A 더하기 2B.
PF는 A 더하기 B 더하기 E 하고 PF'은 A 더하기 B입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2A 더하기 2B에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2가 됐으면 2가 커졌죠. 그럼 등차가 2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빼면 2 값이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2A 더하기 2B 빼기 2. 이양 해보면 A 더하기 B는 6이 되죠. A 더하기 B는 6. 그럼 A 더하기 B가 6이 되면 이 변의 길이가 6인 거죠. 6.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8이 됩니다. 8. 그 초점 사이 거리가 10이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6, 8, 10으로 직각. 이때 PQ의 기울기, PQ. 이 PQ의 기울기는 이 PF' 기울기랑 같죠.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되는 거죠. 탄젠트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은 6분의 8,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3분의 4가 되면 그 값은 이제 80이 되겠죠. 직선 EX 플러스 Y는 0, 위로 움직인 점 P와 타원 위로 움직인 점 Q에 대해서 OX는 OP 더하기 OQ다. P는 직선이었고 OQ는 타원이었는데, 자, OP는 이 직선의 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벡터 OP 더하기 OQ. OQ는 이 타원 위의 점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타원을 평이동해서 이 중심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타원 위에 이렇게 생긴 OQ 벡터들이 생길 겁니다. 또한 P가 이 밑에 있었다. 그럼 P가 일로 가고 나서 다시 타원을 평이동해서 타원을 그려놓고 벡터를 그려보면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직선 위에 타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타원이 위아래로 평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영역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다 벡터 OX가 됩니다. 이 부분, 이 안쪽 부분이 전부 다. 그래서 X, Y 좌표가 모두 0 이상인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역은 P분의 Q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X와 Y가 모두 양수라는 거는 이 일사분면 쪽,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건데,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접수방정식, 가장 위에서 접하는 이 직사방정식을 찾아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주어진 타원을 3으로 나눠보면 3분의 2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 여기도 2분의 3 x제곱분의 3분의 y제곱 1이죠. 근데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원의 접사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y는 마이너스 2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6 더하기 b제곱, 그럼 마이너스 2x 뿔마 3이 나오는데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 자, y절편은 3, x절편은 2분의 3, 삼각형으로 2분의 1 곱하게 되면 4분의 9가 되고 4와 9를 더하면 13이 됩니다. 따라서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 4개의 접사의 방정식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공식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판별식을 넣던지 뭐 접점을 이용해서 찾던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간결하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겠죠.